화가 홍성담입니다. 사실 저는 5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5월 달에 산화하신 제 선배들이나 혹은 제 동료들, 그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5월이 좀 안 왔으면, 그런데 이게 꼭 5월이 온단 말입니다. 시간은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어김없이 오는 5월에 또 이번에는 제가 광주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연을 한답시고 서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한반도에서의 광주를 떠나서 이제 드디어 동아시아 속에서 광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번 광주 30주년 기념해서 광주 5월을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아시아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큰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미국은 어디를 가나 일회용 용품이 거의 홍수처럼 흘러넘쳐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자원의 약 42.7%를 미국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의 약 50%에 달하는 자원을 미국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소비 문화 풍토, 소비가 생산이다 라는 미국 자본주의는 그 본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잔인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 말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아주 간단 명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미국 사회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중요한 우방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급속한 경제 확장에 따른 전 대륙이 겪는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중국이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경제 확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너무 빈약한 토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버블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터질 때, 그 버블이 터질 때 우리 동아시아가 또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아마 앞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동아시아 속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일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현대 역사는 과거사 문제로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에 자신들의 역사를 은폐해 가기 때문에 자폐증적인 사고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 매우 선택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정치는, 일본의 역사는.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의 근린 국가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걸로 일관을 합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자기들한테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켜가면서 소위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바로 그것이 일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 침략전쟁 때 중국과 만주와 대만, 기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저지른 죄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5.18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우리 역사가, 우리 문화가 신뢰가 깨지고 희망이 깨지고 규칙이 깨지고 양심이 깨지고 약속이 깨집니다. 즉 이런 동아시아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같은 예술가의 애감으로 보자면 예술가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그 감성적인 예감으로 보자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나간 척 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중국은 들어오면서 나갈 준비하고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없는 듯이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광주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광주의 삶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 5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그 분기점이 되었던 까닭은 바로 우리들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분단 이후 한국의 정체성, 즉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광주 5월이 우리들에게 줬던 커다란 교훈입니다.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이에요?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세금 내고 우리들은 국가에서 정한 규칙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혹시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물음에 우리가 명쾌하게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약간 혼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족인 줄 알아요. 민족. 이 민족주의의 보편적 개념은 흔히 자기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주 민족주의에 대한 보편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 우리 광주가 이루었던 민족주의의 개념은 저항적 민족주의입니다. 상처, 고통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우리 자기의식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민족주의를 한번 봤습니다. 그 월드컵 민족주의, 붉은 악마라고 그러죠. 월드컵 민족주의는 더 이상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된 운동장식 민족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그 현상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새로운 국가주의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것이 국가가 동원하는 동원체제로 이행이 된다면, 저 운동장 민족주의가 이행이 된다면 한국엔 새로운 파시즘이 출현할 수 있겠다. 저는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건 때 이만한 어린이들서부터 늙은 노인네들까지 끊임없이 태안으로 밀어닥쳐서 그 기름을 닦는 걸 보고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긴 하다. 물론 저도 제가 있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버스 타고 가서 기름을 좀 닦았습니다만, 끊임없이 태안으로 기름을 닦는 행렬들이 이어집니다. 아니 그게 그 기름을 유출시킨 당사자들, 그 사람들이 와서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줄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닦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후유증이, 그 기름을 하루 내내 맡으면서 그 후유증이 건강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조장을 해요. 이런 국가적 동원체제는 언제든지 새로운 파시즘으로 태동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무서운 징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동원체제의 민족주의는 자신의 상처를 애써 외면하면서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위장합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허영이 딱 잠재됩니다. 그 정신적인 허영은 실제로 타자에 대한 배제로 가버립니다. 소위 민족 순결주의로 가버립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자는 사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월의 기억도 이제 그 상처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건강한 역사를 만드는 것은 기억 투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쟁하듯이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절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광주의 상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스스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기억 자살. 기억이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기억이 말살되기도 합니다. 기억이 어떤 이로부터, 어떤 이해관계에서 기억이 타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광주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정치 권력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억을 자살시키고 말살시키고 타살시킨 그 빈 공간에 개조된 역사를 채워넣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를 채워넣습니다. 가공된 영광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정치 권력이 그것이 독재 권력이냐 아니면 정말 민주 권력이냐 하는 판단은 정말 제대로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지워버리고 거짓된 정보, 그릇된 인식, 그런 것으로 채워넣느냐에 따라 독재 권력인가 민주 권력인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5월 광주가 국가적인 제사가 됐습니다. 말만 국가적인 제사가 됐습니다. 광주도 이제는 제대로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정확하게 책임자의 처벌 없이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 씨가
저렇게 뻔뻔하게 모든 강요들을 데리고 대통령의 축하 화환까지 받아가면서 팔순잔치를 하는 마당에 국민에게 바치는 국가의 제사가, 5.18의 제사가 과연 뭡니까? 완전한 기만극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5월 달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5월 달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감옥을 살고 끊임없이 사찰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되어서 또 죽어갔습니다. 죽음이란 자체는 슬픕니다.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 죽음을, 5.18의 저런 죽음을 자기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러한 음모로 이용하는 자들은 다시 또 다른 죽음을 만듭니다.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들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소생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저 판화와 더불어서 제가 저 판화를 해설해 놓은 캡션이 있습니다. 판화 해설 글이죠. 그걸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5월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산부. 간혹 함성 들리는 곳에서도 저녁 노을 아름답고 찰나 총소리 하나에 내 몸속 모든 것이 쏟아졌다. 내 아이가 쏟아져 버렸다. 무엇으로 다시 내 몸을 채워야 하리. 내 빈 몸을 채워야 하리. 무엇으로 지난 1년 동안 내 몸 속에서 나와 함께 숨쉬던 아이의 자리를 채워야 하리. 무엇으로 내 몸 안에 사랑을 심은 그 이의 자리를 채워야 하리. 우리 광주 5월이 역시 과거 희생에 대한 고통의 기억이 퇴색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들 당사자들이, 5월의 당사자들이 자기 성찰이 빈곤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인권의 성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에 그 빈자리, 상처의 기억을 우리가 자살시켜버린 그 빈자리에다가 인권의 성지라는 영광스러운 말, 기만스러운 말을 채워넣습니다. 또는 민주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어디에 문화가 중심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문화, 거기가 바로 중심이죠. 이것도 기만입니다. 애양, 의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이 애양 아니고 의양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한 수사, 레토릭 뒤편에 이제는 광주 영광에 대한 5월 투쟁에 대해 영광에 대한 향수만 남았습니다. 어디 현대사의 상처가 광주뿐이겠습니까? 제주 4.3, 노근리, 여순 사건, 그 밖에도 독재 정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자행된 조작 사건들로 형장의 이슬로 혹은 고문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시켜내는 일입니다.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창조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수많은 다른 타인들의 응답 속에서 올바른
평화의 역사가 생성됩니다. 아까 제가 광주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영광, 광주의 영광, 5월 투쟁의 영광, 이것이 과연 영예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멍해인지 모르겠지만 5월 항쟁 당시에 광주의 영광이란 바로 뭡니까? 피로 맺어진 도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도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마당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서기 어린 기쁨입니다. 서기 어린 기쁨.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서기 어린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슬픔이 서로 씨와 날줄로 교차하면서 광주 5월 항쟁의 10일간의 삶을 조직해냈습니다. 배를 짜듯이 조직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파편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개인이 허약한 개인으로, 철저하게 허약한 개인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개인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본이 광고 하나, 매스미디어 한 꼭지로도 그런 허약한 개인들은 마음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 민주, 평화라는 개념,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도 모두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80년 5월 투쟁, 5월 항쟁이 우리들에게 안겨준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대동세상, 사랑을 하면 사랑보다 이별을 먼저 생각한다. 길 모퉁이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모여서 다시 흩어질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다. 때때로 이별이 더 거룩할 때가 있듯이 각자 외롭게 흩어져 있을 시간을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나누었다.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의식이다. 도청 광장에서 그대는 홀로 있어서 아름답다. 함께 있어도 아름답다. 그대는 얼굴에 미소가 아름답다. 성난 눈길도 아름답다. 그대는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아름답다. 주먹을 뻗어 허공을 가를 때도 아름답다. 그대는 오직 아름답다.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사실은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IMF 환란이나 바로 2, 3년 전에 일어났던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놈의 자본주의라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가 잉여의 무한 창출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탐욕, 그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파편화시켜내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고, 직장 공동체도 무너지고, 마을 공동체도 무너지고, 도시 공동체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자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 틈, 그것이 좁은 틈이든 넓은 틈이든 그 틈을 비집고
국가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도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상황을 파편화된 개인들이 모른 채 할 때, 외면할 때, 그 틈을 비집고 국가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 국가주의는 새로운 국가폭력을 만들어냅니다. 2년 전에 설을 엿새 앞두고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5.18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까? 5.18 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나서도 정권이 멀쩡하게, 부끄럽지도 않고 멀쩡하게 오히려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을 나무래고 있습니까? 온 나라의 자연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 말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치는 것만 국가폭력이 아닙니다.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때, 그리고 자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재앙은 곧바로 우리들 삶에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역시 국가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가폭력이 활개를 치기 전에, 그리고 서두에 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제적 문제들, 그런 동아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 파시즘이 등장하기 전에 광주는 수많은 희생으로 터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을 바로 이 땅에서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광주가 할 일입니다. 5월 18일 날 그저 영령들에게 추모 한번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매년 5월만 되면 외국인들 하나씩 데려다가 인권상 하나씩 안겨주면서 폼 잡는 일로 우리 광주가 인권과 민주의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야제 한다고 도청 광장에다가 무대 만들어 놓고 5월 노래 몇 곡 부른다고 해서 광주가 할 일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처, 그 고통을 기억하고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그래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는 일, 바로 이것이 광주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5월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80년 5월 금남로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져 갔던 그들의 생명이 1990년대부터 지난 20여 년간 그 죽음들이 어떻게 소모되었는가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주는 다시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나를 두고 광주를 팔아서 자기 이득을 꾀한 자들은 나를 때려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첫째는 이러한 나의 말이 불러일으킬 뼈아픈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또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가 세워주는 커다란 석비, 기념비, 주념비, 거대하고 넓은 국립묘지, 그런 허울 좋은 보상으로 또 우리 5월 항쟁의 역사가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30년 전 고통과 야망과 죽음과 핏빛 시커먼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얀 빛, 순결한 하얀 빛을 만들어 보였던 광주가 동아시아의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 쓸쓸한 대중들, 즉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쓸쓸한 대중들, 노인네들, 그들과 함께 살을 부비며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광주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모두 이 일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정치가들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성이 배합된 탈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가 개혁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개혁되지 않습니다. 정치 중심의 개혁에서 문화와 인간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을 광주가 내놔야 됩니다. 이 대안을 광주가 내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 고통, 새로운 대안은 창조적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창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감히 하잘것없는 화가 나부랭이인 제가 주장하건대 이제는 광주가 저항을 넘어서 창조적 애감과 새로운 상상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깃발. 오늘 우리들의 증오가 찬란하게 침몰하면서 내 몸속에 박힌 총알도 울음처럼 멈추었다. 눈물은 송진처럼 상처들 위로 뚝뚝 떨어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와 나는 하나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